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안전마진에 대한 겁니다. 재테크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안전마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고요. 가치 투자의 시작이자 기업 분석의 창시자라 불릴 만큼 유명한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투자 구루죠.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고요.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 처음 사용을 했었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나 세스 클라만 등도 항상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노련한 투자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투자자로 최대 투자사 바우포스트 그룹을 설립한, 그리고 이 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세스 클라만은 아예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써서 내기도 했었죠. 안전마진이 뭔지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안전마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 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재테크나 투자를 하다 보면 흔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건 원래 가져야 할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즉 저평가되어서 거래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이럴 때 시장 가격이랑 원래 가치랑 괴리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도 하죠.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패닉이나 아니면 광기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마진의 크기는 언제나 매수 가격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내재 가치보다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한 거면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가 된 거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산다라고 하면 안전마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산의 내재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벤자민 그레이엄은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미스터 마켓이 당신에게 계속 본인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서 가격을 계속 던져준다라는 걸로 비유를 했었고요. 미스터 마켓의 조울증이 심할수록 당신에게 유리하고, 미스터 마켓이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제시를 했을 때 거래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덕스러운 오름내림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코스톨라니는 산책을 할 때 주인과 개의 경우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인을 중심으로 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되고, 그리고 주인이 가는 경로로 쭉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가는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즉 가격은 내재 가치가 가는 길을 맴돌면서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 이론도 있습니다. 시계추처럼 시장 가격도 중간 지점으로 결국은 회귀를 하게 되고, 수렴한 순간은 짧고 양극단에 머무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이 투자 구루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내재 가치로 이 시장 가격이란 게 회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점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매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평균회귀나 가치 회귀가 100% 맞는 거는 아닙니다. 이걸 완전히 믿고 투자를 하다가 망한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가 있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MIT, 하버드 이런 데 석박자 출신들이 만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귀 전략을 주로 썼었죠. 하지만 19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면서 국가부도를 선언을 하면서 결국 이걸 계기로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사는 망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같은 큰 국가가 국채를 부도를 낼지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평균 회귀 등의 전략으로 12.5억 달러의 자산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거의 30%에서 60%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당시에는 단일 펀드로는 유례가 없는 수익을 만들면서 자산을 25억 달러까지 늘려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몇 번의 이런 큰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책으로도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공부해 보시고 한번 책 같은 거 보시면 재밌으니까 투자에 도움도 되실 거고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마진이 뭔지 좀 알았으니까 안전마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게 보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잃게 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고, 잃게 되더라도 적게 잃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워렌 버핏도 두 가지 원칙을 꼭 알고 투자를 하라라고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 첫 번째 규칙을 지키라는 거였죠. 잃지 않는 투자는 작게 먹더라도 손실만 나지 않게 자산을 운용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엄청나게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복리의 힘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수익이 났더라도 크게 한 번 잃게 되면은 원금 복구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네요. 이런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위험을 모두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되 계산착오나 뭐 행운이 없은 불운의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덤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때 일반적인 투자로 하는 방법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되기도 하는 거죠. 적정 가치에서 한 30%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즉 100원의 가치가 있는 자산인데 이걸 70원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 적정 가치로 회귀만 하더라도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30원을 벌게 되면 70원 투자해서 30원 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오버슈팅이 돼서 내재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올 때는 뭐 채권이나 우량주 등에 적용이 된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식에서의 안전마진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전마진을 알려면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시장 가격이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뭐 호가 등을 보면은 이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내재 가치죠.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내재 가치를 구하는 법은 사람마다 틀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일정 부분을 안전마진으로 보고 주식 가격으로 환산해서 확보하여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유동자산 부채만을 보고 계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게 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죠.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그 방법도 굉장히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향후 천천히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같은 기업군 내에서 퍼나 뭐 이런 식의 멀티플을 비교를 해서 저평가 기업을 찾고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러한 양적 요소들 말고 질적으로도 기업은 결국 어느 정도 이익을 잘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이익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 흐름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산업군이나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고르는 것도 일종의 안전마진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러한 안전마진을 보통 내재 가치 한 3분의 1 정도, 33%? 뭐 이 정도로 많이 보고 했었다라고 하고요. 물론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잡아야 할 거고요. 꽤 안정적이고 산업 흐름이나 이익 자체가 좀 안정되게 흘러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본다면 조금 더 낮게 잡아도 되는 거겠죠. 물론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안전마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요? 부동산에서의 안전마진은 주식이랑 비슷하게 물론 시장 가격은 많이 나와 있죠. 실거래가도 나와 있고 호가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처럼 내재 가치는 사람마다 구하는 방식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세가를 통해서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가 나오는 경우에 이 월세의 미래 가치를 할인을 해서 주식처럼 현재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은 보통 과거의 가격 자료들을 보면서 최대 하락폭 등을 고려를 해서 요거를 어느 정도 안전마진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통계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거네 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한 안전마진이다 라고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간단하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역전세라고 하죠. 웬만한 경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보통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 유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 평상시 때나 아니면은 호황기 때나 이런 거를 좀 트렌드를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지역의 전세가율이 이런 보통 수준에서 뭐 예를 들면 7, 80%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의 보통 전세가율인 7, 80%로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죠.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안전마진의 컨셉을 도입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과거 흐름을 보았을 때 강남의 1급지들은 주로 위기 상황이 오거나 경제가 좀 어려웠을 때 보통 고점에서 20% 정도 빠지다가 결국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원래 지점을 회복을 하고 오히려 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한 20% 정도 조정이 돼서 빠졌을 때 이 정도를 안전마진으로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강남 1급지 지역을 말씀드린 거라서 뭐 경기도 외곽 지역에는 50% 이상 빠지는 데들도 있고요. 과열 상황이 왔다가 위기가 왔을 때 50% 넘게 빠지는 데들도 있습니다. 뭐 버블 세븐이라는 지역들도 그래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매매가 흐름을 좀 몇십 년치를 놔둬 보시고 최고 고점에서 뭐 IMF나 아니면 금융위기 때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요 정도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고요. 실제로 저도 개포 3단지를 매수했던 시기가 2010년 근처였었는데 그때가 꽤 저점이었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시점의 가격이 이제 6, 7억 정도 했었는데 뭐 1, 2년 동안 5억까지 1억 정도가 더 빠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된 상황에서 들어갔던 투자였었기 때문에 빠지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았고 향후 원래 제가 매수했던 지점을 지나서 계속 우상향을 해서 가격이 올라왔고 현재는 좀 어마무시한 가격이 된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잃지 않는 투자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가위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방문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만 항상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